네, 2부입니다. 1부에서 우리 양희도 위원장께서 뭐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때 단독으로 이준석 의원 네. 의원이 와갖고 제주에서 활발히 활동한 거 그 내역을 취재해갖고 근데 와 클릭수가 어마어마하겠습니다. 그만큼 이준석 의원에 대한 젊은 층, 특히 젊은 층이 보니까 클릭수를 모 사이트에서 해보니까 젊은 층들이 많더라고요. 뭐 유튜브도 그렇고, 너튜브라고 하죠. 네. 너튜브도 그렇고, 네. 우리 뭐 뭐라고 하죠? 포털 사이트, 네, 포털 사이트도 클릭수가 어마어마했는데 그만큼 이준석 의원 지금 후보가 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 제가 자꾸 의원이라 발음하는데 네. 후보, 이준석 후보께서 그 얼마나 젊은 층에 많은 표심을 가지고 있는지 매번 느꼈습니다. 제주에서도 영향이 더 세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양해도 위원장의 힘이 아닌가. 아유, 이렇게 아닙니다. 아직도 생각하는데. 좀 많이 부족하고요. 네. 더 열심히 하죠. 네, 그 이준석 의원님께서 후보께서 올해 2월이죠? 네. 원래 2월 7일? 네, 그렇습니다. 예, 원래는 전날 네. 오기로 했는데 워낙 기상 악화로 네, 네. 2월 7일 날 네. 제주 방문하셨고 여러 군데를 돌았고 그때 직접 같이 동행을 하루 종일 하셨지 네, 않습니까? 도착해서 이제 가실 네, 때까지 네. 같이 처음 가서 했을 때 이준석 후보께서 네. 양해도 위원장님한테 제주에 가겠다 뭐가 필요한지 먼저 말씀을 했을 건데 어떤 내용을 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에 대한 현안, 그러니까 뭐 한 분, 두 분 이렇게 다 직접 여러분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네, 네. 대표적인 뭐 이제 어업 쪽이라든지, 어업 쪽. 네, 그다음에 어업 쪽에서도 해녀 부분들, 해녀 부분. 네, 그리고 이제 젊은 층들이 뭐 운영하고 있는 숙박, 관광업 이런 관광업, 쪽에, 네. 그다음에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농업, 그다음에 축산업, 네, 이런 쪽에 해서 또 렌트카 이사장님까지 해서 요즘 렌트카가 코로나 시기에는 참 활발하게 이게 잘 좀 돌아갔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시기가 끝나고 해외로 해외로 많이 가버리니까. 빠지다 보니까 렌트카가 또 좀 위기가 찾아오는 것 같다고 해서 이준석 후보가 직접 만나뵙겠다고 해가지고 성사돼가지고 만났었는데 어려운 부분도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렌트카 같은 경우는 국내 1위, 네. SK, 네. 그 다음에 또 어디죠? 롯데 렌트카가 사모펀드에 네, 네. 넘어가면서 제주도의 렌트카가 뭉치지 않고서는 네. 뭐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그 상당히 어렵다는 네. 그런 표현을 했는데 네. 역시 이 렌트카가 네. 상당히 타격을 받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 렌트카 분을 만났고 이준석 의원은 뭐라고 그때 말씀하셨죠? 그 이제 미리 이제 조율해서 온 것도 있지만 그 렌트카 부분이라든지 어느 제주도의 모든 현안 같은 거를 꿰뚫고 있어서 네. 서로 질문 이거 오고 가는데 뭐 답도 잘 제시를 해줬었고 어려운 부분도 잘 듣고 가면서 꼭 이거를 해결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답을 제시해주고 갔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사이트에도 올렸지만 그 소들 있는 소리에서 네. 그 인터뷰를 하는데 소 울음소리가 너무 우렁차갖고 네. 그 어업 현장 아니 네. 저 축산 네, 현장 네. 그때 돌아왔는데 제주도의 축산 관련해 갖고 어떤 얘기를 나누셨죠 이준석 후보께서? 저도 이제 이준석 후보를 동행하면서 그 농장은 서귀포 남원 쪽에 있는 농장이었는데요. 처음 가봤는데 그 농장이 소를 키우는데 전국에서 제일 규모가 크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 전국에서 제일 큰 규모가 있는 소를 축산업을 하시는 농장이 제주도에 있는 것도 처음 알았고, 그래서 이제 직접 또 들으면서 고충이라든지 또 이제 사료값 같은 게 이제 폭등하고, 거기 소를 하나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이게 소를 또 팔았을 때에 남는 비용 이런 게 현저히 이제 줄다 보니까 축산업을 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또 해줬고 또 이준석 후보도 그거를 듣고 이제 어쨌든 사료값이라든지 이제 관리하는 비용을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뭐 외국 노동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쉽게 채용할 수 있게끔 규제를 좀 풀어보는 방향을 또 제시도 해줬습니다. 되게 소고기 값 같은 경우는 축산 현장에 있는 축산물 키우는 그분들은 유통 경로가 많이 많을수록 생산자도 조금밖에 못 벌고 소비자는 너무 비싸게 받고 이런 유통 구조에 획기적으로 단계 줄이는 그게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준석 후보께서 아마 그걸 파악하고 하셨을 거라 보고 있고. 자, 그다음에
제주도의 대표죠, 해녀분들. 네. 해녀분들 만나서 무슨 얘기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솔직히 해녀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제일 많이 할애했었고, 그다음에 또 많은 얘기를 오고 갔었는데, 예전에 불과 그러니까 한 4, 5년 전만 해도 이제 제주도 말로 물질하러 이제 바다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이제 종류를 이제 획득하고 소라라든지 뭐 성게라든지 이런 걸 많이 이제 채취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 물질하는 시간보다 해상 쓰레기가 워낙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거를 치우는 시간에 더 많이 들고, 그로 인해 가지고 바다에 들어가도 이게 뭐 소라라든지 뭐 멍게 뭐 성게 이런 그런 것들을 채취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다음에 어획력도 확실히 줄어버려 가지고 시간이 거의 해상 쓰레기 줍는데 많이 할애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해상 쓰레기 줍는데 많다. 네. 이거는 상당히 처음 듣는 얘기 같은데 네. 해녀분들이 직접 그러니까 어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네. 들어갔는데 쓰레기밖에 없다는 거죠? 네. 어. 그 해상 밖으로 떠 있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해상 쓰레기도 있지만 물 속으로 들어가서 보는 뭐 폐타이어라든지 심지어 그렇지. 뭐 그다음에 캔 병 같은 경우에 물을 먹으면 가라앉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에 계속 이게 쌓여 있으니까 그 어패류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그 환경이 취약하다 보니까 하나씩 멸종되고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어느 날은 뭐 일주일이 있으면 화요일 날은 해상 쓰레기를 줍는데 집중해 가지고 물에 들어가서 해상 쓰레기를 건져 나오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상 쓰레기를 뭐 줍는다고 해서 어디서 뭐 지원을 해주거나 돈을 뭐 주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해상 쓰레기를 치우면 돈을 주는 건 아닙니까? 돈을 뭐 조금씩 지원은 해주고는 있지만 그걸 뭐 킬로그램이라든지 얼마 이렇게 해서 딱 규정돼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해녀분들의 삶의 터전 파괴네요, 완전히.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네. 그 우리 이준석 의원 뭐 양해도 위원장으로부터 이준석 의원이 제주 바다를 굉장히 사랑한다고 네. 좋아하고 네. 물속도 잠수하시죠? 네, 스킨스쿠버도 여기 와서 배웠고요. 어. 자격증도 여기 와서 따가지고 네. 네, 많은 관심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주 바다에 대해서 상당히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느끼면서 아마 해녀분들한테도 많이 할애하는 게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이준석 후보께서는 그래서 해녀분들 만나갖고 뭐라고 하시던가요, 우리 위원장님께? 지금 어쨌든 그 해녀 부분이 그 젊은 해녀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지금 결혼도 안 하시고 처녀 해녀분이었는데 그분이 되게 활동을 되게 활발하게 네, 하세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바다를 지켜주고 해녀를 이렇게 하고 계신데 감사 인사를 전했고요. 그리고 그 또 해녀분들의 고충을 꼭 자기가 조금이라도 풀어줄 수 있도록 꼭 답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하고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번에 제주 펜션 쪽, 제주 청년들 네. 뭐 만나는데 간단히 그 당시 상황 좀 네. 말씀해 주시죠. 뭐 숙박업이랑 관광업 쪽 이제 한 번에 거기도 이제 서귀포 쪽을 가서 만났는데요. 그쪽 그 젊은 친구들이 이제 펜션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이제 지금 호텔이 워낙 제주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호텔도 이제 공실이 많이 남아 돌고 금액도 워낙 지금 이제 저가로 풀다 보니까 펜션을 지금 돌리고 유지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행사를 통해 가지고 펜션을 판매할 수 있게 그런 부탁을 한다든지 본인네가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성수기가 아니면 판매되는 양이 50%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뭐 사이트를 뭐 전국 사이트 관광협회 사이트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런 청년층들이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 같은 거라도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제시를 했었고 이준석 의원도 흔쾌히 답을 주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숙박업하고 관광업 같이 했다는 얘기죠? 네, 같이 이제 모여서 같이 좀 현안을 들었는데, 네, 둘 다 뭐 비슷한 고충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뭐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한 네. 그 내용 말고 뭐 동행했을 때 이건 정말 괜찮았다 뭐 아니면 이건 정말 심각했다 뭐 이런 내용 중에 뭐 생각나는 거 계신지? 뭐 다들 힘들어가지고 다들 비슷했었는데 어업도 그렇고 뭐 농업도 그렇고 농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라봉 농가를 찾아갔었거든요. 한라봉 농가를 찾아갔었는데 그래도 지금 24년도 올 겨울에는 괜찮지 않았나요? 좀 괜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신 이제 수확량이 좀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값을 지금 뭐 평년 한 10년 기준으로 좀 값을 좀 잘 받아서 올해 같으면 이제 좀 살만할 것 같은데 자기네도 이제 워낙 이게 좀 많이 생기고 또 하우스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그 값이 언제 하루는 한 해는 좀 값을 많이 받고 예. 또 언제 한 해는 또 값을 못 받다 보면 이게 들쑥날쑥 하다 보면 자기네도 이제 살아가는데 어쨌든 좀 어려움이 좀 있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거를 좀 금액을 좀 평균적으로 이래서 좀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셔가지고 윤석 의원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좀 많이 하긴 하셨는데 그게 제일 좀 저도 제 생각에도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금액을 예를 들어서 올해도 뭐 1kg에 뭐 5천 원이다 그러면 내년에도 1kg에서 5천 원 뭐 플러스 왔다 갔다 이 정도가 돼야지 올해 한 해는 뭐 1kg에 만 원이 됐다가 또 내년에는 1kg에 뭐 3천 원이 되면 거기에 대한 농가를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기름도 보일러도 떼야 되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비료 같은 거라든지 농약도 제일 쳐야 큰 게 되고 인건비잖아요. 하는데, 예. 인건비. 인건비 뭐 본인들이 다 인건비도 최대한 가족들이 한다고는 합니다. 그걸 줄인다고는 하지만 자재 비용 같은 게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비용에서 조금이라도 이제 보존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어업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젊은 선장님이었는데 배를 최근에 이제 구입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직접 이제 운전을 하고 이제 바다에 나가가지고 이제 갈치라든지 고등어, 뭐 오징어, 한치 이런 거를 이제 계절에 따라서 이제 낚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바다 수온이 너무 높아가지고 한치 같은 경우에도 잘 안 났었고 갈치 같은 경우에도 잘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또한도 자기네가 이제 바다에서 나가가지고 열심히는 하지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어항률이 확 줄어드니까 어항률이 확 줄다 보니 그 부분에 상당한 어려움을 토했었고요. 배를 좀 비싼 돈을 주고 이제 구매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아직까지도 이제 그 배의 대출 같은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배에도 기름도 또 떼야 되지 않습니까? 인건비도 있고. 면세류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 나갔다 오면 고정으로 드는 면세류 수백에서 수천만 원인데, 예, 그 정도가 들어가니 거기에 대한 어려움을 좀 토론을 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준석 후보가 어쨌든 확답은 뭐 주진 않았지만 자기가 방향을 찾아보겠다고 해서 뭐 어업, 농업, 뭐 축산업 할 거 없이 모두 다 지금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다. 그래서 제주도로 젊은 인구들이 들어오다가도 한 1, 2년 해보고는 어려움을 다시 토로하고 다시 육지로 나가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간에 총괄적으로 이준석 후보가 지금 말 들어보니까 이준석 후보가 원래 이준석 후보가 제주도를 상당히 좋아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주도에 많이 내려오시는 편이었죠. 이준석 후보께서 제주도에 대한 상당히 관심 많으신데 네. 이번에 그 공약이 나왔나요? 아직 지금 공약을 제주도에서도 이제 올릴 건데요. 지금 이제 각 지역의 공약을 조금씩 받고 있고 지금 이제 2월 8일 날도 이제 제주도 와서 직접 이제 한 10여 명 분들을 만나고 갔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아마 공약을 낼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조기 대선 들어온 시국이라 갖고 개혁신당 특히 개혁신당 중에 가장 가칭 잘 나가는 네. 잘 나가는 그렇지 제주 네. 개혁신당 그 핵심 양해도 제주시갑 당협위원장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어때 생각지도 않은 조기 대선이다 보니까 네. 원래는 인터뷰를 잡은 게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 갖고 12.3 계엄 선포 그 내용을 다루려고 했는데 갑자기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이제 어쨌든 간에 개혁신당이라는 당이라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람들이 구성이 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할 수밖에 없게 돼 갖고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게 됐는데 개혁신당이 이거 어쨌든 간에 개혁신당의 당협위원장이니까 물을 수밖에 없는 게 개혁신당이 추구하는 사항하고 네. 뭐 추구하는 정책 현안이라든지 사항 그리고 개혁신당 내에서 어쨌든 제주도가 개혁신당의 중심이다 보니까 뭐 중심은 제 생각입니다. 네. 중심이다 보니까 제주도에서 개혁신당 중앙당으로 이런 공약이 필요하다, 이런 현안에 대한 해결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있을 것이라 보는데 좀 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저희 이준석 후보는 이번 4.3 추모식에도 이제 개혁신당 의원 세 분 전원을 이제 모시고 이제 제주도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제주도를 홀대하는 어떤 당하고는 뭐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정도의 감사한 일인데요. 작년에 그 본인 선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한 해 이제 천하람 의원 대신 온 해를 빼고는 매번 이제 4.3 추념식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도의 현안 같은 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또 항상 듣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 대한 좋은 현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개혁신당이 추구하는 방향은 이제 국민과 함께 이제 소통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유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도 대선 지금 조기 대선에서 직접 지금 TK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피켓을 들고 아침에 현장의 길거리에서 직접 국민들하고 이제 소통하고 눈 인사를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되게 국민에게 한 발짝 지금 다가가가지고 소통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 대선 캠프도 강남에 그냥 1층 평범한 그냥 사무실을 둬가지고 누구나 지나다니면서 들어왔다 커피 한잔 하고 갈 수 있을 정도의 대선 캠프를 지금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지금 제주도의 뭐 현안 같은 경우에는 일상 오시면서 이번에 4.3 때도 오셔가지고 그 4.3 유가족분들을 잠깐 바쁜 와중에도 잠깐 만나서 간담회를 한 6분하고 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4.3에 대한 현안 같은 거를 잘 듣고 본인이 꼭 이거를 관찰시키겠다고 약속하고 올라갔고요. 4.3의 완전한 해결. 네, 그렇습니다. 4.3이 완전한 해결이 될 수 있게끔 4.3이 완전한 해결이 지금 살아계신 분들한테는 넉넉한 보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보상 부분 같은 경우에도 꼭 이렇게 섭섭하지 않게 이렇게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오해가 돌아갈 수 있는 게 네. 뭐냐면 네. 4.3으로 인해 갖고 무슨 피해를 받냐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4.3에 의해 갖고 연좌제라고.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공공기관 네. 이제 취업을 하려면 연좌제라는 게 있었고 이에 과거의 조상이 네. 어떤 주의, 예를 들어 공산주의, 무슨 사회주의 여기 빠져나면 이것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힘든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아마 보상이 필요하다. 네. 왜냐하면 그냥 보상만 얘기하면 네. 다른 사람들 오해할 수 있으니까 네. 연좌제를 했고 많은 분이 피해를 받습니다. 뭐 저희 집안도 피해를 받았고, 예. 네. 말씀하시죠.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선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겠다고 약속하고 올라간 부분이 있고요. 제주도 지금 현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아까 서두에도 말씀했지만 이준석 후보가 직접 내려와서 현안 같은 걸 이제 청취하고 올라갔고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현안들을 좀 모아서 이제 위로 중앙회로 이제 올릴 생각입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현안 같은 부분을 계속 지금 듣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다 모아지면 중앙회로 올리고 그 부분에 다시 이준석 후보가 답을 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준비를 하는 게 크게 뭐 상세하게 말씀하셔도 몇 개만 좀 중앙으로 네. 올리려 이렇게 공개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그 취합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뭐 간단하게 설명을 네, 드리면 간단하게 큰 줄기만. 네. 일단은 지금 제주도에 인구가 계속 유입이 돼야 되는데 자꾸 빠져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인구가 들어오면 그 들어온 인구가 제주도에서 이제 좀 더 정착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또 공약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제주 도민분들이 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또 인구가 늘었을 때 도민들이 피해 가지 않게끔 그런 부분까지 다 완벽하게 보완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랑 지금 뭐 제2공항이 지금 확실하게 지금 답이 안 떨어졌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지금 탄핵되면서 새로운 정부에서 이걸 또 제시를 해야 될 텐데 이준석 후보도 그 제2공항에 대해서 필요성을 지금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약 부분까지도 정리해서 이제 다 올릴 생각입니다.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제주 제2공항이 필요하다고 피력하셨던 분이니까 네. 아마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거의 10년 가까이 이걸로 인해 갖고 도민들 간의 갈등이 너무 치열하게 맞서다 보니까 네. 이준석 의원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고 아마 제주도의 대표 공약으로 제주 제2공항, 네. 그다음에 제주 4.3이 완전 해결, 네. 아마 그 줄기로 뭐 어업이나 그 외에 이렇게 추진되지 않을까. 네,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네. 할 거고 중간에 저희도 계속 지금 현장에서
도민분들하고 직접 만나서 현안 같은 거를 또 듣고 그 공약이 필요하면 그걸 중앙회로 계속 올릴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이준석 후보께서 네. 언제 제주 와서 어떤 활동을 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전에 있던 앞으로의 앞으로 아니, 조기 대선 앞으로- 맞던. 예. 네. 지금 일단 어쨌든 지금 조기 대선 이제 오늘 45일 이제 남았는데요. 지금 이제 계속 지금 이제 전국을 투어를 하고 있고 제주도도 이제 곧 오겠다고 이제 인사할 수 있는 포인트를 좀 찝어달라고 해서 지금 이제 중앙위로 올린 상태고요. 오늘 도민체전이 있는 날인데 도민체전에도 오고 싶어 했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중앙에 생겨서 오늘은 오지 못하고요. 아마 다음 주 정도 제주도를 방문해서 한 이틀 정도 이제 제주시 서귀포 아침 저녁으로 아마 길거리 인사하고 그다음에 또 청년들이라든지 도민분들 만나서 직접 현안 같은 거를 청취하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가서 네, 제주시 하루, 네. 서귀포 하루 이런 식으로. 네, 네 그렇습니다. 중앙의 유력 정치인이 1박 2일 한다는 건 상당히 희귀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주에 대한 생각이 깊다. 네. 이걸 느낄 수 있고. 우리 그때도 우리 양해도 위원장님께서 동행하실 거죠? 그럼요. 좀 직접 또 제주를 찾아주시는데 같이 동행해서 제주도의 현안 같은 거를 잘 듣고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옆에서 열심히 보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